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솔로몬스 TV 제 133회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제가 요새 박 대통령 기념관에 거기 독서클럽에 좀 나가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하나 보고 읽어보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화학공업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혼이 살아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요거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5.16 때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우리나라 공포 과정이 어떻게 했나 요것을 해서 5.16부터 얘기 1961년 5월 16일 날5.16 혁명이 일어났죠. 그게 요때 이제 5.16 혁명이 일어나서 박 대통령께서 국가재건축회의를 만드셔가지고 경제개발 5개 계획을 만들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화 작업에 이제 전 국민이 몰두하게 됐죠. 그 이제 저는 그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 또 그 후로 상당히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00달러였대요. 300달러가 안 됐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 살던 시절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유럽에 버금가는 그런 성공한 공업국이 되었나 요거를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올혁명에서는 공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없었답니다. 그 발전소도 뭐 한 두 개밖에 없고 그래도 그런 나라인데 풀뿌리 그냥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공업화에 성공한 나라가 공업화 산업에 성공한 나라가 이제 서구 선진국들하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나라가 거기 끼고 없답니다 세계에. 그래서 뭐 10개국도 안 된다 이제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데 중국하고 이제 인도가 우리하고 이제 같이 따라오는데 거기는 수준이 우리보다 높은 것도 있지만 대조가 되지 못해서 뉴지 세븐 그러니까 357 클럽이라고 하죠. 357 클럽이라고 그래요. 뉴지 세븐을 소득이 3만 불 이상 인구는 5천만 이상 그리고 7개가 357 클럽인데 357 클럽의 뉴지 세븐으로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한국 이렇게 들어갔는데 우리나라가 좀 꼴찌다. 우리가 좀 제일 미칩니다. 여기서는 참 경이스러운 일이죠. 여기에 들어갔다는 게.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어떻게 들어가는 걸 이제 박진희 대통령을 재조명하다 보니까 이제 요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 근데 공업화, 산업화라는 게 이제 1930년대 유럽에서는 기계, 전기, 여기 이제 공업화 산업하면 제일 중요한 학문이 전기, 기계, 철강이죠. 전기, 기계, 철강은 학문적으로는 1930년대 완성이 됐답니다. 그 후로 더 발전된 게 없대요. 응용이 많이 발전된 거고. 거기서 이제 시조는 뉴턴 역가 우리 학교에서 잘 알죠. 그리고 제임스 와트가 산업혁명을 통해서 됐고, 근대명한서 동시에 사회주의상도 이제 생겨났죠 거기서. 그래서 기계, 전기, 철강은 현대 문명을 이루는 견인차고, 요것이 이제 서구는 1930년대에 완성됐는데 일본은 그때 당시 거의 비슷하게 그것을 성공했어요. 근데 일본이 성공하게 된 걸 보면은 메이지 유신이 1864년에 일어났습니다. 메이지 유신을 하고 나서 일본은 이제 30년 동안 우리가 갑수진맥 할때 30년 동안에 일본은 산업화를 했고 그리고 이제 1910년에 한일합병을 했죠. 네, 한일합병하고 그리고 이제 1930년대 일본은 선진국으로 올라갔는데 일본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노구교 사건 일으키고 돌아서 2차 세계대전에 일으켰죠. 2차 세계대전 종료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해방도 되고 또 이제 새로운 현대국가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6.25가 그리고 터지죠. 6.25 이후로 이제 우리는 미국 도읍으로 미국의 유학을 무지하게 많이 갔죠. 그래서 그 과정이 61년부터 79년까지 이 과정이 이제 박 대통령 재임 기간과 일치하죠. 그래서 독재 18년, 독재라 그러는 독재 18년 동안에 우리는 공업화를 성공했습니다. 베이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79년 서거 후에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와서는 더 발전했죠. 또 노태우 계속 이어져 가지고 올림픽까지 가고 그리고 노동 조건이 우리나라 굉장히 나빴어요.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는 저는 학교 다닐 적에 초등학교 3학년 때 노동 3법을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해가지고 노동시간 얼마 배운 기억이 나오는데 그때 우리가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ILO가 8시간 기준인데 우리나라가 거기를 못 들어갔어요. 그래 사치라고 해가지고 이건 전번에 시간에 말씀했지만 못 들어가고
저 고3 때도 그러니까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아일로 가입은 생각도 못했는데 아일로에 우리가 은퇴를 올림픽 끝나고 91년에 가입했답니다. 국제노동계가 유럽 순인데 왜 그렇게 유럽이 그렇게 높은 데예요. 우리 그 당시 뭐 풀뿌리 뭐 쉬운 말로 하면 뭐 집 다 꿀꿀이 집 먹고 다 살았다 이런 시절에서 지금 우리가 농업이 성공해서 고기와 우유를 마음대로 먹지 않습니까? 요새 농촌 가보면 가두리 목장 있어가지고 보통 소 1, 20마리 키우는 집은 보통이죠. 돼지도 뭐 수십 마리 키우고 닭, 오리 뭐 엄청나게 많이 키웁니다. 우유도 많고 고기도 많고 뭐 그렇게 농가서도 그걸로 주로 올려. 그때는 없어. 계란 하나 먹기 힘든 시절이었죠 그 당시는. 예. 그래서 이제 박 대통령이 그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공했나니까 이제 혁명을 하고 나서 경제가 오개정 세울 당시에 이제 그때 그 나라 산업을 이분이 바꾸셨어요. 수출만이 살 길이다. 저희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가공력이라고 이제 배웠는데 저기 수출만 살 길 캐치프레이즈 해가지고 그 경공업부터 시작해서 전부 수출에 매진을 했죠. 그래서 그 수출해서 소득을 올리는데 이제 수출이라는 게 원재료 사다가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제수하는 거죠. 수입해 가지고 그 이제 이게 하다가 한계 오니까 뭡니까 그 중화학공업을 일으켜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중화학공업이 그 일으키는데 여기 자금 조달이 문제가 되니까 자금 조달 몰라서 소득 공부를 하다 간호사 우리나라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차관 끌어오는 거하고 또 저기 뭡니까 그 대일 정권 자금 그리고 또 월남전도 가서 파병했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이걸 해나가는데 그 이제 어떻게 해서 이분이 그걸 하셨냐? 일본도 이제 그 과정을 보니까 일본이 공파에 1903년에 다 성공했거든요. 일본도 했는데 우리라고 못하겠냐?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밀고 나갔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어요? 키스트랑 지금 카이스트죠. 키스트 만들고 저기 코르디 또 하양연구소, 과학기술연구소 이런 거 연구소 그리고 대학들 공과대학 위주로. 왜냐면 저는 이제 그 대학을 물리과대학을 나왔어요 제가. 근데 이제 이과하고 거기 이공계라 이과가 물리과대학, 문과 이과대학이고 공대는 공무원 게 따로 있었는데 그 이제 우리나라는 공대 위주로 키웠어요 학문을. 그러니까 이 이과대 저희가 이제 물리과대학은 좀 찬밥을 먹은 거죠. 그래서 나라가 전부 공대 위주로 나라를 키워가지고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성공한 거죠 우리가. 예. 근데 이때 그렇게 공과대학 키우고 뭐 저기 실업학교 공고 이런 거 키우고 또 하면서 과학기술연구소 키우고 요거 해가면서 차차로 이제 그 밑그림을 그한 거죠. 그래가지고 뭐 요게 이제 요때 이 공업과 그러니까 중화공업과 민생의 비율을 30대 70으로 했답니다. 그래서 자본 비율의 30%를 중화공업에 투자하고 70%를 민생에 투자해서 했는데 이제 요렇게 해서 그 민생에 지장을 안 주고 그리고 돈도 자금 조달 잘 돼서 전부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그 차관 들어온 거 갚아가면 우리 돈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요걸 성공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해놔가지고 성공 기초를 닦았는데 우리가 그 방위산업도 같이 일으켰죠. 그래서 그 방위산업이 이제 일어나니까 우리가 그 북한에 비해서 그 국방력이 형편없는 열세였죠. 예. 여기는 열세였는데 1984년까지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거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1984년에 우리 극복 다 못하고 90년대 가서야 비로소 북한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재래식 무기에서 지금 북한 핵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핵무기만 빼면은 우리나라는 북한의 한 30배 이상의 그 재래식 무기와 뭡니까 경제력으로 군사력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한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거의 하나도 없대요. 예. 근데 북한은 우리하고 반대를 했어요. 70대 30으로 했어요. 중화공업에 70. 걔네는 그 중화공업이 원래 기초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대륙 침몰을 해가지고 그 개마고원하고 장백산맥 그 일대에다가 공장을 엄청 수풍발전소 장진강 부정 그 유명하니까 잘 알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전기 뭐 단천 마그네시트 광산 뭐 엄청나게 그 많은 걸 지어놨거든요. 이제 그거 가지고 지금도 무기 장사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북한은 고구밖에 없고 그 조총련에서 일본 사람들에다가
근데 그걸 북한은 그건 계속 하는데 이제 경호 이 민생용품 없죠. 예, 민생용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30대 70으로 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렇게 성공한 나라가 세계에도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영을 보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영의 기시다. 어떻게 보면 거의 천재 가까운 그 경영을 했다. 이렇게 후세 사람들이 평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알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뉴지 세븐이 되고 나서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한테 이제 정권이 넘어왔어요. 그 후로. 근데 김영삼 문민정부인데 거기서부터 뉴지 세븐이 된 후죠. 그게. 예. 근데 문민정부가 이런 걸 노조 활동으로 인해서 많이 파괴가 지금 우리가 좀 문제가 많아요. 예. 그 국유화 이런 거 하는 게 그 잘 되란 걸 자꾸 부셔가지고 공산국가들이 거지 같은 거 우리가 그때 냉전 끝났을 때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 냉전 끝난 지가 지금 40년이 넘어가니까 40년 넘어간 동안에 자꾸 많이 이제 근데 이게 지금 안 좋은 그 국제사회에서도 왕따가 되고 아주 거꾸로 가가지고 안 좋은 게 이제 눈에 다 보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잠깐 보면 1929년을 한번 다시 봅시다. 1929년에 그 공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고 이제 그분이 그 국가 사회주의를 해가지고 케인즈 이론을 도입해서 주금과세 재벌 독점 자본주의의 그 재벌들에게 주금과세 해가지고 세금으로 돈을 이제 국가로 들어오게 만들고 쉽게 하면 뺀다고 할 수 있게 세금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다시 소득 재분배 풀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렇게 해서 그걸 빈부차가 없게 그렇게 이제 해나가는데 소련은 스탈린 정권을 잡았죠. 레닌이 죽어서. 그래서 그 당시 네프 신흥부자 NEP 정책으로 그 소련이 상당히 부자가 됐어요. 이거 대수청 실시해서 그때 사람 많이 죽였죠. 예. 인구의 뭐 5분의 1 정도가 죽었답니다. 대수청으로. 그러니까 부자들을 다 없앤 거예요. 그게. 근데 그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2차 세계대전. 근데 2차 세계대전 일어났을 때 원래 그 소련이나 유럽은 과학이 발달한 나라들이니까 여기에서 그 독서전에서 소련이 이겼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뭐 공산주의의 그 정상주의의 종주국이 됐습니다. 소련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941년에 그 내선을 취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1945년에 전체 끝나고 48년 건국 그리고 이제 50년 6.25 발발해서 체제 전쟁이 아직까지도 하고 있죠. 예. 그 이제 또 중국을 여기서 보면 중국은 60년대까지 중국이 그 49년에 그 중국 공산당이 나라를 세웠죠. 대만으로 국부군은 쫓겨가고.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대약진 운동 해가지고 상당히 그 6.25 때 전비 손실 때문에 아주 어려워졌답니다. 중국이. 근데 이제 그 전쟁 후에 대약진 운동으로 상당히 발전을 많이 했는데 1960년대 중반에 와가지고 좀 얼만큼 잘 되니까 자유운동이 일어나. 그러니까 모택동이가 그 자유를 누르려고 문역을 했어요. 문역을. 여기서 화초는 잡초다. 뭐 이래가지고 지식인, 교사, 교수, 돈 좀 번 사람 다 처형하고 이래가지고 홍위병 씨가 지었죠. 그래서 이제 그 주국은 후퇴했다 그래요 그때. 예. 문역을 해서 또 굉장히 많은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예. 그게 이제 암흑이 돼서 이것을 개방한 사람이 등소평이죠. 등소평이가 이제 이걸 개방해가지고 여기처럼 만들어 간 거죠. 예. 우리나라도 그 덕에 중국과 친하게 됐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그게 1990년에 들어와서 독일은 통일되고 공산주의는 막을 냈습니다. 멸망했는 거죠. 멸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계속 하는데 이 중화학공업이란 게 뭐냐? 중화학공업은 이제 석유 그리고 전기, 철강, 기계 이건데 중화학공업을 일으키려면 이제 자금이 엄청나게 소요될 텐데 그 자금 조달은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러한 것을 이제 요새 그 산업공학이라는 게 공업경영학, 예, 그거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박대통령께서는 아주 그 경영을 아주 잘하신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주 경영의 규제, 천재급이었다고 이렇게 후세사람이 평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획에 필요한 인재를 우선 공업 실업학 키스트 만들고 또 대학 키스트가 제일 먼저 외국 과학자 재미과학자 그러니까 재외과학자 다 불러다가
일시켰죠. 예, 그리고 국방학에서 만들고 또 올림픽, 기능올림픽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해마다 가서 기능올림픽에서 1등을 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늘 1등 했죠.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이제 공업화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한치 오차도 없이 성공을 했어요. 나중에 요 과정이 그대로 전두환 대통령 정권에 이제 그대로 이양이 됩니다. 그래서 전두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올림픽하고 그리고 이제 91년에 와서는 우리도 꿈에 그리던 ILO에 가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시간을 ILO에서 요구하는 시간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하루에 대우조선 같은 경우 옛날에 보면 15시간 일을 하고 또 웬만한 직장은 다 하루에 8시간이 아니고 10시간, 12시간까지 일하는 그렇게 일을 했죠, 우리가. 예. 그래서 이제 그 경제 개발을 했는데 요새 노조가 너무 저가 돼가지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 과정을 중국에서는 그 개혁 개방할 때 등초평이가 다 배워갔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너무 늘어지고 지쳐가지고 다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세계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은 우리보다 5~6배는 큰 나라죠. 근데 아직 국민소득이나 그 생활 수준에서도 우리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 여기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주서는 나라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 나가는 거를 연구를 좀 해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새 반공정 옛날에 체제 이런 건 몰랐는데 반공정시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못 사는데 여기에 막 물타기가 심해져 가지고 요새 그냥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혼란이 와요. 안 좋은 거죠. 예. 여기로 가든가 아니고 저기 이런 식으로 이렇지 않은데 우리 쪽이 완전히 우측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요걸 보면은 우리가 메이지 유신이 1864년에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유신이 말을 썼는데 우리가 유신 독재입니다. 1972년에 10월 유신을 했죠. 그러니까 그게 일본하고 치면 한 100년 차이 나요. 근데 우리가 일본 따라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제 생각은 한 50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야 일본하고 수준이 같아졌죠. 예, 그전까지 일본한테 뒤쳐졌어요. 그러니까 2010년 경에서야 일본하고 이제 같아졌는데 우리가 지금 일본 수준에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결국 거의 한 50년 걸린 거죠. 예. 저희 세대는 그냥 한 인생을 다 거기에 투자한 셈이에요. 예. 지금 70대들은 다 80대는 다 말할 것도 없고 그분들은 더 많이 하셨고 10대들도 저희가 20살에 대학 들어갔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그 반생을 다 여기다가 이제 투자한 셈이죠. 예. 근데 1971년 당시 박 대통령과 김대중 씨의 유세 선거전이 붙었는데 여기서 박 대통령이 이겼죠. 그래서 이제 이기니까 유신을 해버렸는데 김대중 씨의 얘기를 들어봐요. 거기 보면은 이분이 그때 대중경제론, 주변 사각의견 이런 거 하셨는데 그 대중경제론을 한번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봅시다. 예. 그걸 보면은 이제 공업은 북한이 발달했으니까 북의 공업은 맡기고 남한은 농업 위주로 농업 위주로 여기 정책을 하자는 게 그게 대중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 대통령은 지론이 틀리시죠. 일본이 성공하니까 우리도 공업에 성공할 수 있다. 자신 좀 두 분이 보는 눈이 틀려요. 예. 그래서 이런 구상으로 박 대통령 밀고 나가기 위해서 농업 위주로 가는 거 반대하셔가지고 야당하고 달라져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싸움이 오는데 아마 그게 유신 안 했으면 공업에 성공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김대중 씨는 농업 위주로 가고 박 대통령은 공업 위주로 가니까 정반대죠. 유신이 왔으면 우리가 공업에 간 성공했을까. 그리고 또 저것도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는 국가사회주의를 엄하게 실시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은 그때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했죠. 예. 코리아 스텔리지를 가지고 막 타임즈의 모델로도 전에 나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